이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안 좋은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유리한 증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거의 재판관들의 심정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대통령 측하고 짜고 있구나 예.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네네. 말씀 뭐, 반박하고 예.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토론 프로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아니 그런데 설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못 네네네. 드릴게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그 모인 가족들이 이 정치 성향 때문에 맞아요. 화를 내고 갈라쓰고 심지어 제사 지내고 음복도 같이 안 한대요. 그런 것을 정치하는 쪽에서 맞아요. 계속해서 좀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책임이 큽니다. 우리 집안은 다 통일돼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집안은 다 이게 이제 좌파의 무서움이에요. 좌파는 아니 선배님 대동 단결해서 밀고 나가거든. 우파는 각자 생각이 있어. 아니 자꾸 좌파 하지 마세요. 듣는 좌파 참 불편합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4차 변론길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언을 하러 출석했는데요. 그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보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가운데 증인석이 있었고 제가 그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저로부터 거리가 2m 정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간단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분이에요. 이분이 작전통으로 굉장히 군인으로서는 꽤 좋은 평가를 승승장구 하셨던 받아왔다고 분이잖아요. 예. 이 야당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뭐 안규백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괜찮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국방위에서 한 6개월 마주했는데 이분한테서 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을. 저는 법규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저 대통령 측하고 이렇게 잘 입을 맞췄는지 짬짬이가 됐는지 막 그냥 예산과 관련해서 막 달변을 이제 막 그날 이렇게 시전을 하는 이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변을 이제 증언을 하는데. 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분이 그 포고령 자기가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포고령의 형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자간, 장평이 밑에서 딱 문장으로 딱딱딱딱 완벽합니다. 저는 지금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정밀한 분이 아닌데 야 그렇게 문서 만든 거 보고 이거는 이 양반 작품이 아니다. 또 특히 전공의 의무병이면 모르겠는데 전공의를 그렇게 딱 그 조항을 넣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전공의 제일 많이 관심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네. 예.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이 김용현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방금 짬짬이가 있을 것이다. 뭐 만나야 짬짬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잖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면직 처리한 뒤에 지금까지 만나려 해야 만날 수가 없었던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 예. 말씀. 그래서 아마 김용현이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우선 처음에 이제 큰 문제가 네 가지예요. 특히 이재명 대표부터 네.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언론들까지 근거로 든 게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누군가가 최상목에게 줬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른바 포고령 문제입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진술이 좀 다르다 이래서 사실은 또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런 포고령에 근데 정치 활동을 금지를 시키는
그 포고령을 보아서 이건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아주 그 예, 이게 핵심적으로 이제 언론의 화제가 예, 됐었어요. 국헌 문란의 폭동이 아니냐. 네. 이 유리관 증거로 민주당이 막 내세웠단 말이에요.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오염된 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 이제 방송에서 김병주의 유튜브 장면이 그대로 거의 모든 방송에 두 번, 세 번 다 나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요원이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 김용현의 진술과 곽종근의 진술이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특수전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을 주로 요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이런 사람들 체포해라. 이러니까 이거 국헌문란의 폭동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증인이 여인영에게 정치인 3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까지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조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사실도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예. 체포 명단 아니고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관심 있는 인원들 이런 알겠습니다. 어떤 몇 명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현의 그 진술은 민주당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안 좋은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유리한 증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아니 그 김용현의 증언이 민주당에는 안 좋고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좋은 것 같으면 그 말씀하시는 그 쪽지라는 것도 재판장이 앞뒤가 안 맞아서 아니 쪽지는 어떻든 간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인정하니까 그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저 쪽지입니다. 부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인 신문 사항 때 그걸 또 제시를 하셨어요.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김용현 정인이 작성했건 작성의 주체가 달라질 뿐 진정성기만 인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모순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아까 작성했다는 그 문서에 원본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하고 뭐 기재부 장관 등등등등해서 뭐 6-7장의 쪽지가 시리즈로 있다는 얘기도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얘기한 얘기. 이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재판관들의 심정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대통령 측하고 짜고 있구나 예.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말씀 반박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오늘 설이다 보니 저희가 좀 넓은 주제를 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되고 재판 과정을 보면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가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네요.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가 추방,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총살은 피살당한 박정희 대통령이고 탄핵 투옥해서 이제 여러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여러분들 떠올리실 텐데 역대 이제 대통령들의 이제 말로가 참 불행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도 역시 뭐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제가 그 고점에 대해서 우선 네. 한 상관이 없고 임피치도 그건 뭐 탄핵이고 네네. 그런데 쇼트 있잖아요. 네. 이걸 과연 총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피살이란 말이에요. 그냥 피살이 지금 될 텐데 사람을 사형대 세워놓고 총으로 쏴 죽이면 그게 총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문에서 총살이라고 제목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는 그 말씀이시죠? SR도 이것도 가령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이제 한 얘기일 거예요. 추방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통치권자였던 사람이 그 망명 같다고 다 적고 있고 교과서에도 그리 적혀가 있거든요. 참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보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게 예. 진영 논리에 빠져가 있지만 이건 언론사가 본분을 넘어선 행동이다. 결국 별걸 다 시비를 거시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느끼신 거고 주제로. 그러니까 그건 아마 우리 박봉도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기 굳이 그걸 총살이라는 표현을 아니 쓰는 그렇게 것은 저 그건 오류 아니냐는 그렇게 거지.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그 말로가 언론사의 자유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오늘 만나서 지금 논의하는 이유는 세계 12국가의 그러한 경제적인 선진국이 됐다라고 자부한 때가 몇 년 전인데 네네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느냐.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네네, 그렇죠. 이럴 방법이 뭐가 있겠니. 이런 관점에서 하는 질문인데 진영 논리까지 이렇게 설명할 그렇게 반박할 이유는 또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권력의 어떤 이런 것들, 대통령한테 이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해서 4년 중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다가 또 없어지고 뭐 이랬잖아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이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또 썰전을 찍어야 되니까 도를 닦기 위해서 어제 저 대전에 이제 충청도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그러셨어요? 큰 스님이 오셨어요. 네,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계룡산 있는 데 가신 제가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여쭤봐서 대통령이 투옥되고 현직 대통령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더 되는 사람이라도 처벌받아야 된다. 권한만 행사할 줄 알았지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었냐. 그래서 그분의 강조는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지금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나 조항들이 1987년 헌법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것의 시대적인 30년이 40년이 지금 지나는 그런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손을 볼 구석은 있으나 헌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 행위를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헌법을 얘기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예. 예, 우리가 87 체제니까 네. 거의 두 세대를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제가 실패를 한 걸 분석을 해놓은 이 논문들이 꽤 많아요. 네. 그 자료들을 다 읽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출신이든 진보 출신이든 역대 대통령들의 흠결이 뭐냐, 무엇이 잘못이냐. 첫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위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까 그 책임 뭐 얘기랑 비슷한 뭐 맥락이네요. 참 공직에 오를 때는 공사를 구분하는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또 공격하는 것을 보일 텐데 가령 타지마할에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영부인께서 국가에 살을 사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봉권을 써서 옷을 산단 말이에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판사가 특수활동비를 공개를 하라 판결을 하는데도 그 판사의 판결도 거부를 하고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다 보관을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태도,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자, 주제는 좋아요. 근데 네. 그 예시를 적어도 나는 타지말묘를 얘기하려면은 김건희 여사의 생일 파티 얘기,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얘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얘기, 김건희 여사의 소위 무속과 관련된 얘기,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단 하나라도 얘기를 하면서 진보적인 대통령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으나 아니, 전혀 설득력 없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아니 나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네네네네. 주고 네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나라 특히 그 권위 의식이 좀 많은 리더들이 다 그래요. 뭔가 하면 내가 대통령에 올랐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권력을 뭐로 확인을 하는지 압니까? 아첨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첨하고 아부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대통령뿐 아니에요.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럴 것이고 장관들도 그럴 것이고 다 그럴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아첨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첨아부의 상징이 병호철을 짬짬해서 뭐 생일 파티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한 공감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건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어쨌든 뭐 대통령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래도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너무 이제 현행의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헌론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령 미국 같은 데서는 아직 한 번도 그 없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 미국도 대통령제잖아요. 어쨌든 미국에는 대통령 탄핵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만 하더라도 벌써 세 번째예요. 네. 대통령 탄핵만.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적합한가 하는 고민들이 많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현행 우리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이 집중 여지가 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돼 있죠. 소위 비상계엄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몇 나라 한 7, 없더라고요, 8개 진짜. 정도 예. 있는데 미국이 예. 이제 오늘날 슈퍼파워의 그 꽃을 피운 그 힘이 이제 대통령제에 기반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는 완전히 이제 다수당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구성하는 수상을 구성하는 것을 일치시켜서 네. 다수당이 내각을 전적으로 네.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각을 하고 또 거꾸로 국회는 총리를 불신임하고 네. 또 총리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네네네.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한 것은 총리가 가장 인기가 높을 때 의회를 해산시키죠. 그러면 새로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총리가 소속한 정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 집정제라고 집정제. 해요. 그것을 오스트리아가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이 변형된 이원 네네네.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네.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궁극적으로 헌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내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네.
우리 저 앞에 이제 사선 의원이 앉아 계시는데 감히 이런 말 하면 좀 아이, 무슨 그렇습니다만 감히. 그래도 판서반일 올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네네네.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현재 의원들의 자질로 이 내각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때 그래서 말씀하셨었어요. 저희 썰정원에서. 예, 적어도 제가 보기로는 모든 문제는 한 문제로 귀결합니다. 정치인의 자질, 통치자의 자질, 국회의원의 자질, 결국은 자질 문제로 다 귀결해요. 이제 전원철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뭐 하시는 데 대해서는 뭐 저 스스로 지금 사선 국회의원이지만 좀 민망한 감을 느껴요. 느끼는데 근데 그 기반은 역시 국회의원을 뽑아내는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아 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그럼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입장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가면 지둘령, 지연된 정의가 가능합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지만 그 안에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층적이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말로 적기적소의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안정적으로 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지연된 정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각제는 맞지 않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다이내믹 코리아에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양쪽을 절충한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냐? 총리와 대통령이 만약 정당이 다르면 이거는 맨날 계엄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네. 다 4년 네, 중임제입니다. 그게 많더라고요. 예. 60% 정도가 예. 이제 개헌을 원하시는 예,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그 어떤 논의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내각제도 알고 그 4년 중임제가 뭘 의미하는지도 네. 알고 아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거기다가 국회의원 선거와 이 교차를 시켜서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가 되도록 네네네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표출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개헌 얘기가 저희가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현이 안 돼요. 네, 힘 떨어져서 하니까. 예. 이 개헌 문제가 딱 대두가 되면요. 우리 정치판에는 과도들은 자기의 이익과 연결을 시켜봅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개파 보수들 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견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 소위 비명계 인사들 얘기는 야 우리도 개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 개헌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 중임제.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 복귀한다 자신의 하더라도. 임기를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잘라내고 개헌을 정치권에서 주도를 하도록 해서 본인이 그 개헌을 그 보장을 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대체로 개헌을 찬성하면 지는 쪽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쪽이 개헌을 찬성, 이길 가능성이 높은 곳이 개헌을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뭐 대부분 그래 왔죠. 예. 그러나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개헌의 동력을 좀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 명제를 이번 개헌에 꼭 넣어야 되겠다. 대통령 선서 중에 나는 이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표현이 있지만 국민을 통합시킨다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그래서 대통령 선서 책임 조항에 나라를 지키기 전에 국민을 좀 통합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한 의무 조항을 선서 조항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속에 드러났던 난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수사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헌법적인 원칙으로 천명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되 모든 정치 현상을 다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정치를 사법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제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원제. 상원제. 그래서 상원을 어떻게 구성하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는 별개의 구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야 동수로 상원을 구성해서 그것이 뭐 1년에 한 가지 주제 정도면 됩니다. 뭐 거부권 행사하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주요 국정과제를 그 안에서 교황 선출 방식, 콩클라베. 예, 네, 콩클라베 같은 그러한 전원일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신 말씀. 변호사님. 예. 그런데 개헌을 하고 우리가 특정 다른 방향으로 사진 중임제로 가고 또 뭐 다른 완충 장치를 넣고 하면 좋아지겠느냐? 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아, 제도 자체가 바뀐다는 등 이런 정치인의 성향들 자질, 때문에. 토양이 예.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아마 방법이 없을 거다. 역시 또 20, 30년 지나면 또 개헌해야 된다. 또 이게 또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987년 헌법이라는 게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대학을 둘러싼 민주화 운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파인데 사회 경제적 조항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느냐? 라는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라도 현재의 대통령 권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볼 구석은 있으나 아, 대통령제 책임은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당을 달려가면서 하는 그런 구성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원집 정부 아까 예, 말씀.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일각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고 권한 있게 행사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지금은 여당과 대통령 정부 간에 당정 협의를 합니다. 대통령과 혹은 총리와 여야를 포함한 국회 간의 어떤 상설 협의체라는 것, 즉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당 의원과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반드시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대통령 중심제 가야 될 방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잠깐만 좀 끼어들게요. 예. 이 대통령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꿀 게 하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든 뭐 수석 보좌관 회의를 과거처럼 하든 제발 이거 마이크 있는 거창한 회의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웨스트 윙에서 국무회의실 보면 다 이렇게 마주보고 다 앉아 있어요. 마이크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서류를 주고받도록 다 돼가 있어요. 영국은 다우닝가 10번지에 보면 2층에 그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 사진까지 찍은 걸 보면 그것이 마이크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처럼 마이크가 다 있고 앞에 모니터 갖다 놓고 다 둘러 앉아서 앞에 기자들이 있다가 기자들이 출석하기 전에 점잖게 이거 페이퍼 보고 읽고 과연 이런 국무회의 제도 이런 격식을 차린 데서부터 대통령을 위로 떠올리고 전부 다 아부아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한국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줄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걸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줄평 우리 전 변호사님이 좀 해주실까요? 필요한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권위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운영하기 나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